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한 긴박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휴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은 임박해온 상황이죠. 이제 미국에 남겨진 선택지는 무엇일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확전은 안 된다. 그렇지만 휴전도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 카드가 적대 행위 일시 중지. 자, 이렇게 애매한 입장. 이거 뭡니까? 미국의 셈법이 복잡한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일단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동맹국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명분을 계속 유지해줘야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은 인질석방 그리고 휴전협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요한 그 요인들을 고려해서 우선 인질석방을 위해서 적대 행위를 일시 중지하고 그래서 이제 민간인 피해를 줄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합당한 그런 군사적 행동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지상군 투입 계획 이거를 주저앉힐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전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습니다. 그 미국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 미국 그 이스라엘판 9.11이 발생했다. 즉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동맹국으로서 자위권을 발동할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법, 전쟁법을 위반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막는 방식은 안 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만 막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시간은 하마스 편이다. 뭐 이런 말도 하듯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에 하마스에 집중됐던 비판 여론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피해가 들수록 이스라엘을 향해서 번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 이것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 여론을 미국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고요. 그리고 지역 정책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중동 정책을 미국이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유태계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영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대내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떤 포기하거나 전략적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 여론을 고려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를 갖다 공격을 할 때 그 수위를 조절한다는 것, 예. 즉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정밀한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군사적으로 세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보다 요구를 하면서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번 하마스 기습 공격만 떼어놓고 보면 하마스가 잘못한 게 맞는데 과거의 어떤 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유대인이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정서 그런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전쟁의 책임론, 이게 이스라엘에만 국한될까요? 이게 결국 미국으로 또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면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생긴 문제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팔레스타인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그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시 불거져 나온 건데요.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하마스에 의한 어떤 이스라엘의 그 본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응하고 그 부분을 미국이 중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그걸 고려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오슬로 협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영토 분쟁에서 결국은 미국이 중재로 해법을 끌어냈던 그런 그림이 왜 지금은 안 나오는 걸까요? 미국의 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익이 과거와는 많이 변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핵심 이익으로 있는 지역을 갖고 있었던 것이 유럽, 중동, 아시아 순이었다면 이제는 아시아, 유럽, 중동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에서 직접적인 깊은 관여하는 것을 좀 줄이고요. 예. 그 남은 역량을 아시아로 투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과연 미국이 과거 오슬로 협정을 맺을 때처럼 네. 적극적으로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뛰어들 건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대결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는데 왜 이런 중동 이런 정세에 힘을 빼면서 중국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미국이 중동에 관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피로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국내적 여론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역량을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미국 정가의 지금 바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네.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이 과거처럼 중동 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건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이 감당해야 될 전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미국의 언론도 지금 그 문제도 좀 관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전쟁이 지금 중동으로까지 지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 두 개의 전선을 과연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직접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것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한들 이게 정말 미국의 핵심 이익과 부합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셈법이 계속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역량의 한 60% 이상을 쓰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즉 간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할 역량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미국 국내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천문학적인 깜깜이식의 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동맹이고 지역의 핵심 그 국가고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지원하는데 미국의 역량이 더 가겠죠.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 네.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전의 기로에서 미국이 빠진 딜레마 민정훈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